자, 드디어 마지막 단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차 함수의 활용인데, 우리 2차 방정식 배우고 나서도 활용 문제 풀어봤었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변수를 정하자.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는 보통 최대값 혹은 최소값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최대값과 어떠한 혹은 최소값을 구하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것을 y라고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y. 뭐 넓이면 넓이의 최대값, 뭐 둘레면 둘레의 최대값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자, 그래서 y의 보통 어떻게 나온다고?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찾아라. 이 y가 뭔지 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또 다른 변수를 x로 잡으셔서 2차식으로 세워야 되는 거죠. 2차 함수의 활용이니까. 뭐 x가 되는 건 길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은 결국에는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되는 거지. 한번 볼까요? 합이 10인 두 수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뭐가? 곱이 최대일 때, 즉 곱을 y라고 일단 둘게. 그러면 두 숫자라고 했는데 뭐 한 숫자를 x라고 한다면 또 다른 숫자는 더했을 때 10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또 다른 숫자는 10 빼기 x가 되는 거지. 그 두 숫자를 곱했을 때 값이 y고요. 이 y에 일단 식을 구해보면 얘를 전개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다. 일단 식을 세웠어. 그죠? 식을 세운 뒤에 부수의 곱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죠. 완전제곱식 꼴이라고도 합니다.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면 우리 상수항이 없었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에서 자, 여기로 끌고 가. y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x제곱 빼기 10x고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25. 결국엔 마이너스 25니까 다시 더해주고요. 이렇게 결국엔 최대값이 뭐가 되는 거야? 25가 되는 거지. 곱이 최대일 때 결국에는 x가 뭐였습니까? x가 5일 때 최대값을 갖잖아. 그러니까 두 수가 지금 x랑 10 빼기 x였으니까 x5 여기다 5 대입하면 또 다른 수도 5였다라는 얘기지. 5랑 5였다라는 얘기네요. 할 수 있겠죠? 오른쪽. 자, 이번엔 차이가 16인 두 수의 곱을 y라고 할게요. 최소가 되는 주체를 y라고 둬야 돼. 자, 두 수 중 작은 수를 x라고 한다면 또 다른 수에 그 작은 숫자를 뺐을 때 차이가 16이라는 조건이 있지 지금? 그죠? 그러면 네모는 x 더하기 16이 되는 거지. 실제로 빼봤을 때 16이 나오죠. 그리고 얘네들을 곱하면 x제곱 플러스 16x가 되는 것이고 완전제곱식으로 표준형으로 고쳐주는 거지. y는 x제곱 플러스 16x였죠?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고치기 위해서 64가 필요하지? 다시 빼주고 그러면 8 마이너스 이거 완전제곱식이죠? 마이너스 64 즉 최소값은 마이너스 64다. x가 언제일 때야? 마이너스 8일 때잖아. 근데 두 수가 지금 x 플러스 16이었거든. 즉 x가 마이너스 8을 대입하면 또 다른 숫자는 8이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마이너스 8과 8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네요. 자, 계속 풀어보죠. 자, 둘레의 길이가 28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네요.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세로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 넓이를 그러면 일단 y라고 두시면 가로의 그죠? 넓이를 y라고 두고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둘게. 그럼 여기도 x, 여기가 가로잖아. 가로. 여기도 가로죠? 그럼 가로가 두 개야. x가 두 개야. 그때 28이래 둘레가. 양변을 2로 나눠줄게요. x 더하기 가로가 14가 되어야 된다. 그죠? 그럼 가로의 길이를 14 빼기 x라고 두면 되겠지. 14 빼기 x. 그럼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 x라고 둔 거지? 그걸 곱한 게 넓이잖아. 전개해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4x고, 자, 표준형으로 고칩시다. y는 마이너스로 묶고 플러스 49가 필요하죠? 다시 더해주면 표준형으로 고쳐지고, 즉 최대값은 x가 7일 때 49가 되는 거지. x가 7일 때 y가 최대를 갖게 되네요. 그래서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7이 되는 것이고, 가로의 길이는, 그죠? 뺐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7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자, 64번.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자, 높이라고 하는 것은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까지의 요 거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자, 밑변이고요. 밑변을 x라고 한번 더 볼게. 그럼 x랑 높이의 합이 40이다. 그럼 높이는 우리가 40 빼기 x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설정할 수 있고요. 자, 전개해 보시면은 우리가 20x가 되는 거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에 플러스의 20x다. 얘랑 얘를 곱하면 20x죠. 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0x를 우리 완전제곱식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완전제곱식.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40을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해보면 되겠죠? 플러스 그죠? 20의 제곱 400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200이니까 플러스 200이 필요하겠지? 따라서 최대값 200이다가 되는 것이고, x가 뭐일 때? 20일 때. x가 20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되고요. 우리 x가 지금 위로 다시 돌아가 보면 밑변의 길이였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20이다가 되는 거겠네요. 자, 65번. 길이가 10cm인 선분을 둘로 나누어 각각 한 변으로 하는 두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넓이의 합이 최소일 때 넓이의 합을 y라고 둡시다. 넓이의 합을 y라고 두고 한 변의 길이를 x, 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뒀을 때 또 다른 길이는, 자, 네모라고 해볼까요? x 더하기 네모가 10이니까 네모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10 빼기 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넓이의 합이었죠? 합을 y라고 한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x제곱이고 10 빼기 x의 제곱이니까 그걸 더해보래. 얘네 두 개를 더해보래. 일단 전개할게. 해서 나오는 함수식이 2x제곱 빼기 20x 더하기 100이 되는 거지. 되죠? 자, y는 2x제곱 더하기 뭐였죠? 마이너스였네요. 마이너스 20x 더하기 100을 우리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봅시다. 자, 2로 묶을게요. 그러면 플러스 25, 25 곱하면 50이니까 다시 빼줘야 되겠지? 그럼 결국에는 자, 여기 50이 되겠죠?
최소값은. x가 뭐일 때? 5일 때였지? x가 5일 때였으니까 다시 올라가 보면 얘가 5야? x 대신에 5 집어넣으면 얘도 5죠. 즉 정사각형이 합동이었을 때 두 변이 두 정사각형이 각각 둘 다 5였을 때 한 변의 길이가 정답이었네요. 자, 오른쪽에 둘레 길이가 20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넓이가 최대다. 넓이를 y라고 둘게. 부채꼴을 이렇게 생겼죠? 반지름을 우리가 x라고 한번 더 볼게요. x. 자, 그랬을 때 호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죠. 호의 길이. 요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요 길이가 호죠? 그럼 호에다가 x 두 개를 더한 게 부채꼴의 둘레잖아. 하나, 둘, 세 개. 그게 20이래. 그 호의 길이는 20에서 2x를 빼면 되는 거지. 그죠? 20에서 2x를 빼면 되는 거죠? 그때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넓이는 2분의 1에 반지름의 호의 길이를 곱하면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넓이 공식이 뭐였죠? 다시 2분의 1 그다음에 반지름 그다음에 호의 길이가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었죠? 이게 반지름 호의 길이지. 그래서 전개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가 되는 것이고,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일단 묶어주면 플러스 25, 즉 마이너스 25니까 다시 더해줘야 되겠지? 표준형으로 고쳤고요. 즉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x가 뭐일 때야? 5일 때죠? 5일 때. 우리가 x가 반지름이었잖아? 즉 반지름이 5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제. 직선 마이너스 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6인 직선이 있었대. x절편도 6 대입하면 0이니까 6이죠. 자, P라고 하는 점에 X좌표를 X라고 한번 해볼게. 지금 최대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넓이의 최대야 넓이를 Y라고 할게. 자, 그런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니까 당연히 Y좌표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가 만약에 2면 Y좌표는 4가 되는 거죠. 2를 대입해서 4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됐나요? 그때 P의 Y좌표를 X에 대해서 표현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 되는 것이고, 자, 넓이를 Y라고 했죠? 넓이는 봐봐. 요 길이가 가로가 P의 X좌표죠? 그럼 세로는 P의 Y좌표잖아. 그럼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 곱하기 세로. 되나요? 가로 곱하기 세로. 혹은 뭐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도 하죠. 자, 그때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가 나오고, 그래서 2번 정답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고, 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고쳐 볼게. 마이너스로 일단 묶고요. 플러스 9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9니까 다시 더해 준 거야. 즉 최대값이 9였다라는 얘기지. x가 뭐일 때? 3일 때 최대값은 9였다. 그죠? 그러니까 즉 얘가 3,3이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 진짜 마지막 문제이네요. 중요합니다. 자, 지면으로부터 초속 50m로 똑바로 위로 쏘아 올린 물체의 x초 후에 높이를 y라고 한다면, 자,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한대요. 그러니까
1초가 지났어? x가 초잖아. 1초가 지났어? 그럼 x 대신에 1을 대입해봐. 50 빼기 5. 높이가 45m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높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지면에 떨어진다. 높이가 0이다. 로 풀 수 있겠죠? 높이가 0일 때. 이 높이가 0일 때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인수분해 한 거고요. 5x, 지금 5x로 묶은 거죠? 5x로 묶었을 때 일단은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은 이 방정식을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x제곱 빼기 10x가 되고 얘를 인수분해 한 거예요. x가 0일 때는 당연히 지면에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지면에 있는 물체를 위로 쏘아 올려서 다시 떨어질 때 이때죠. 두 번째. 그러니까 10초일 때. 얘가 0일 때죠. 10초일 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지. 10초 후에. 이 물체가 도달한 최고 높이를 구해봐라. 높이가 지금 얘였죠? y였죠? 최고 높이. 높이의 최대값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 되겠지. 마이너스 5로 묶을게요. 자, 플러스 25가 필요하고 자, 5를 곱해보니까 마이너스 125야? 다시 더해줘야 되겠지. 여기까지. 되죠? 따라서 최대값, 높이의 최대값은 125m. 그러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이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25m만큼 떨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야.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시간은 x죠? x가 언제? 5초일 때. x가 5일 때니까 5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착하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처음에 지면 5초일 때 높이 최대, 10초일 때 다시 떨어진다 라는 것을 이 식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지. 됐나요? 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이 모두 끝났죠. 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